강한석 동지께서 이번에 그 고구마 후원 릴레이에 주동적으로 해주셨고 갑자기 돌아가셔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경남 진주에 문상을 다녀왔습니다. 아무튼 유가족 분들과 강한석 동지님의 명복을 빕니다. 방금 변성근 국장이 수술을 잘 마쳤고 머리에 압이 심해서 조금 힘든 수술을 했습니다. 빠른 쾌유를 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종창 기자께서 지금 하시고 있는 영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진실에 대한 영화를 제작하는 것은 옳은 일을 하시는 겁니다. 또 그 제작에 있어서 감독과의 그 관계에서는 시나리오대로 영화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것을 또 확답을 받았다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 약간 그 감독의 그 방향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 탄핵의 진실이라는 그러한 대전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런 영화를 만들려는 시도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한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런 영화들이 성공적으로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것이 우리가 더 급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께서는 특히 후원하신 분들께서는 좀 그 영화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좀 지켜보면 좋겠다. 우종창 기자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거짓 탄핵의 진실의 부분 또 책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시나리오에 반영이 되고 큰 변화가 없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동료들께서는 영화가 잘 되기를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조직 구성에서 수행본부 겸 자료관리총괄본부장의 이장혁 본부장을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실구본부 체제로 아무튼 공동총괄선대 본부는 오늘부로 가동을 하고요. 11월 12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본부 가동을 통해서 많은 인재를 영입하고 또 허평한 상임 고문님한테는 말씀을 드렸지만은 선거대책위원장 또 좋은 분들 많은 추천을 주시면은 허평한 상임 고문을 비롯한 선거대책위원회의 가동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또 인재영입위원회 구성과 후보 특보다 여러분들 특보다는 선거 때 보통 많은 사람들이 특보단으로 임명이 되고 그 지금까지 고생해줬던 우리 특보단은 우리 공화 봉사단으로 체제를 바꿔서 많은 봉사단 조직을 이루어 주시고요. 또 선거에 있어서 특보단은 별도로 또 구성을 하겠습니다. 현재 그 후원의 부분은 이제 1차적으로 후원회가 구성을 하고 지금 13억이 조금 넘게 이제 후원금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후원금 만원 릴레이 후원회가 바로 그것이 100만 명의 만원 릴레이 후원회를 만들면은 그것이 선거 운동입니다.
그래서 후원금 를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주변부터 1만원 릴레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 릴레이가 국민적 깨끗한 정치, 깨끗한 정당, 깨끗한 정권이라는 그러한 정치혁명의 국민 동참 프로젝트가 될 수 있도록 당에서는 대대적으로 신문 광고뿐만 아니라 당에 가동할 수 있는 모든 홍보 통로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만 원 릴레이가 100만 명만 모으면은 이 선거는 우리가 정권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당이 한 발 앞서서 준비를 하고 해주기를 바랍니다. 당대표가 이미 1만 원, 또 대통령 후보로서 1만 원 후보 릴레이를 요구를 했고, 또 우리 동지들한테 힘들지만은 그러한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당이 좀 더 선제적으로 그러한 준비들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1월 3일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2017년 11월 3일 날 홍준표 당대표 시절에 박근혜 대표 새누리당 대표의 그 내용들을 지우기 위해서, 또 배신 역적자들을 드리기 위해서 홍준표가 그렇게 함으로 해서 김무성, 유승민이 다 들어갔고, 또 그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한테 45년을 구형했는 그 윤석열이까지도 아무런 스스럼 없이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로 나오는 그러한 참담한 현실이 바로 홍준표로부터 시작되었다. 홍준표가 나는 탄핵에 경남도지사로서 참여하지 않았다 라면서 상대 후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보다도 더 치욕적인 것은 1심 선고를 앞에 놓고 당을 5번이나 위기에서 구한 헌신을 하고 당을 구해줬던 그 당대표를 그렇게 1심 선고 앞에서 출당을 시키는 그러한 파렴치 반인륜적 폐륜 행위를 하는 행태로는 목격했지 않습니까? 11월 3일 날 홍준표 후보에 대한 공개적인 질의와 우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혹은 투쟁을 통해서 분명히 홍준표 후보의 입장을 들어야 됩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되면은 사면, 자기들이 대통령 되면 사면 해주겠다, 섬심 쓰듯이 얘기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사면 안 해줘도 우리는 우리 손으로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모신다는 입장을 당신들이 아셔야 됩니다. 당신들이 자신이 있으면 사면시키지 마세요. 그럴 용기도 없는 자들이 사면을 유승민도 얘기하고 홍준표도 얘기하고 윤석열도 얘기하고 경선 후보들이 다 얘기하는 데 대해서 치욕적입니다. 당신들 입에서 대통령의 신변, 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들이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면이 당신들이 되면은 해주고 안 되면 안 해주는 그러한 사항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민의 품에 오는 것은, 우리가 모시는 것은, 그것은 탄핵 자체가 잘못된 거고 불법으로 감금시켜버린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표를 얻기 위해서 사면 얘기를 들먹거리는 배신, 역적, 폐륜 그러한 자들의 얘기를 듣고 싶지가 않습니다. 11월 3일 홍준표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똑똑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아직까지 홍준표는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를 잘 몰라요. 그 시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했다. 결국 홍준표도 홍준표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어버린 거예요. 탄핵의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게 그때 탄핵은 거짓이고 불법이고 그 과정도 절차도 결과도 틀렸다고 그렇게 당당하게 홍준표가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차별합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국민의힘이 탄핵 세력에 의해서 장악된 거잖아요. 우리 공화당은 탄핵 세력이 좌파들에 의한 탄핵 세력이든 보수를 자처하는 탄핵 세력이든 같은 세력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법치를 버려버렸잖아요. 죄 없는 분들이 2017년 3월 10일 날 백주에 5분이 돌아가셨는데도 그들은 지금까지도 그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이 불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알면서 모르면서 얘기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얘기 안 하는 그것이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불의의 세력들과 저항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뒤로 빠지지 않고 당당하게 했습니다. 당당하게 선언했고 당당하게 행동했습니다. 함부로 이러한 도도한 진실 정의의 길에 쓰레기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그러한 자들이 함부로 얘기를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국민의힘 경선 과정을 보면서 정말 저자들이 이 나라가 왜 망하고 있는지, 왜 망했는지, 왜 이 나라가 좌파들한테 꼼짝을 못하는지 그것을 망각하고 있다. 우리 공화당은 아무튼 우리의 가는 길이 옳았습니다. 많은 국민들도 우리 공화당이 옳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언론 방송에서 그들의 원죄 또 그들의 비겁함 혹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공화당을 매도하고 금기시해버린 거 아닙니까? 우리 공화당이 잘못해서 우리 공화당에 가는 길이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은 옳았고 자유우파가 주장했던 바는 옳았고 우리 공화당의 동지들의 희생과 헌신은 옳은 겁니다. 당 내부에서도 그러한 위대한 우리 공화당의 행보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혹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혹은 분파적인 활동을 위해서 행동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에 대한 배신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당원에 대한 배신이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절대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가 악의 세력들과 싸우는데 우리가 당당하지 못하고 우리가 뒤에서 이간질이나 하고 분파활동이나 하고 당원들이 알면은 놀래 자빠질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입장을 바꿔놓고 있을 시기가 있을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얼마나 힘든 과정을 가고 제가 또 얼마나 힘든 과정을 가는지 압니까? 오늘도 법원에서 언제 출두해라 뭐 해라 계속 날라오고 있는데 우리 공화당 동지뿐만이 아니라 저를 좀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후보를 낸 것이 그것이 옳은 길이에요.
그래서 당원분들이 그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13억이 넘는 돈을 이미 후원금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당원들의 뜻과 또 우리 공화당이 가야 될 길과 우리 공화당의 미래와 비전을 위해서 좀 자중하고 서로 격려하고, 정당은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있어요. 부부도 1년 지나면 싸웁니다. 정당은 다 생각이 다르고 생활 환경도 다르고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당연히 다름이 있는 겁니다. 남의 다름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그 다름에 대해서 북도도 주고, 허물은 감사고 잘한 것은 칭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만만한 사회가 만만한 정당이 아니에요. 제가 정치생활 34년 해봤지만요, 이렇게 무서운 정당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위대한 정당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차분하게 생각해 보시면은 좋은 진적에 왜 그 좋은 거 다 마다하고 저렇게 밖에 나와서 저렇게 할 거냐. 여기는 제 보좌관 출신도 있잖아요. 왜 그 다 가만히 있어도 되는 그러한 정치의 길을 나와서 가는가. 그것은 이 시대가 정의가 아니라 불의가 지배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다 죽더라 하더라도 거짓을 거짓이라 얘기하고 불의를 불의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대도의 길에는, 그러한 큰 길에는 사사로움은 없는 겁니다. 우리 유튜브 대표님들도 잘 해주셔야 돼요. 지난 지동시장 갔을 때 제가 시장에서 그만 보려고 그랬어요. 시장 그 좁은 골목에 여러분들이 20명이 거기 서 있으면은 당연히 요거도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 자중해서 바깥에 동지들이, 그 많은 동지들을 거기 찍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저랑 같이 좀 찍고 뭐 이렇게 돼야 되죠. 그 좁은 골목에 20명이 있으면은 제가 중간에 시장을 못 볼 정도로 있다가 시장을 스톱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 그것이 뭐냐, 내가 뭘 해야 된다. 윤석열이가 왜 저렇게 지금 정권 교체가 될지 안 될지 고민해야 됩니까? 윤석열이 지가 대통령 하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3월 5일 날 나오지 않고 7월 말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부정부패 문제, 권력 게이트 문제 수사했으면요, 문재인 지지율이 40%가 아니라 20% 10%대로 떨어지는 거면, 그러면 윤석열이 아니라도 누군가는 정권 교체를 하는 겁니다. 이 쉬운 정권 교체의 길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버렸어요. 혹자들은 그래도 문재인하고 저항했던 사람이 윤석열 아닙니까? 윤석열이 지금 뭐라 합니까? 윤재명, 문재명, 문재인 얘기도 안 합니다. 문재명하고 싸우겠습니다. 그런 비굴한 생각, 그런 얍삽한 생각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겠다. 그러한 세력들하고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중한 인재고,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제가 마음으로 고맙겠습니까? 그렇게 투쟁하는 과정에 여러분들이 오늘 선대본부가 구성이 되고, 선대위원회,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대위원회 가동을 총괄적으로 오늘 못하는 요인은, 준비는 다 됐는데 못하는 자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후원금이 들어오니까 당의 재정이 또 축소돼요. 그럼 당의 재정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후원금 해도 대통령 선거는 2월 1일부터 선거 전까지 들어가야 될 돈이 15억이 그냥 들어갑니다. 한 푼도 지금 후원금을 못 쓰는 상태로, 지금 후원금 13억 이상이 들어왔는데도 후원의 경비로 지금 처리를 한 푼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후원을 열심히 해주시, 여러분들 제가 후원해 주신 한 분 한 분의 스토리가 아마 감동의
스토리고 그것이 아마 오늘 강한석 선배, 강한석 동지 말씀도 드렸지만은 땅을 빌려서 그분 말씀대로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또 우리 경남의 백오무님 이렇게 몇 분들이 모여서 고구마 생산을 해서 그것을 판매해서 대통령 선거에 군자금을 마련하자. 또 많은 분들이 호남에 있는 전남 하순에 있는 분은 부부가 파지를 주어서 1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그분한테는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한 푼의 돈이라도 함부로 쓸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어려운 감동의 후원금을 주신 그분들의 성의에 조금이라도 흐트름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정당하고 다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공화당에 있다가 나갔던 분들, 그 많은 분들이 대통령 아니면 다 죽는다고 하다가 나가가지고는 다 스르르 흩어지고 그 전부 다 윤석열, 홍준표 이쪽으로 다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럼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공화당이 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고 우리 공화당이 나가면 그 생각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바뀌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상황들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받지 않습니까? 혹자들은 우리 공화당이 그래서 확장을 못한다 하지만은 저보고도 그래요. 박근혜 대통령 얘기 안 하면 우리 공화당은 이미 10%가 넘었다고요. 그런데 그래 할 수는 없습니다. 억울하게 뇌물은 고사하고 탄핵을 시켰는 모든 상황들이 다 거짓입니다. 다. 그런데 어떻게 그분이 감옥에 계신데 그분 얘기를 안 하고 진실 정의를 하고 우리가 깨끗한 정당을 새로운 정당을 만들겠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정치를 해도 그건 도의가 아니에요. 제가 유튜브 연합회 가서 이런저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다 드린 거 아닙니까? 제 얘기한 것이 하나라도 거짓이면은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그 당사자들한테 다 물어보면은 그때 비대위 문제는 이렇게 얘기한 게 있습니까? 또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단 말이에요. 우리 공화당이. 그만큼 여러분들이 당당해야 돼요. 앞으로도 이제 선대위가 구성됐으니까 이 선대위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우리 공화당 45만 당원이 또 6만의 책임 당원이 하나로 뭉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대통령 후보 조은진이다. 우리 당을 지지하는 모든 분들이 조은진이다. 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시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공화당과 함께 일을 하고 계시는 각종 시민단체가 있잖아요. 진추모라든지 그 다음에 나라사랑 봉사단이라든지 각 시민단체도 이제 선거단체로 소위 말하는 그 팬클럽 형식으로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서 그 뭐 좌파들 그거 잘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무총장께서 아마 그런 연락을 가서 할 겁니다. 그래서 시민단체 분들은 조직에서 지금 옆에 빼놨는데 그러한 대규모의 뭐라 그러죠? 팬클럽이라 합니까? 뭐 수백 개의 팬클럽들이 생기는 그것도 참 좋겠다. 그런 얘기들이 최고위원회에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거가 벌써 120 단위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오늘 128일이고 150일 남았다 할 때 거의 출마 선언을 한 것 같은데 이제 128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또 128일은 또 금방 넘어가고 이제 12월 금방 오면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기고 또 이러면 또 12월 넘어가잖아요. 그럼 또 1월 되잖아요. 1월부터는 이제 초재기로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번 선거에 이런 분들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 어디에서 좀 일을 했으면 좋겠다. 나는 SNS 팀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 혹은 나는 이 분야의 전문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다. 지금의 당의 조직보다 우리가 100배의 조직이 갖춰져야 된다고요. 100배의 조직.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특보. 이 사람은 특보로 좀, 이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중앙당의 특보 체제는 봉사단 체제로 들어가고요. 이제 선거 특보 조직은 10,000명이면 어떻습니까? 10만 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주변에 우리 조원진 대통령 후보 특보로 추천해 주시고 또 자원봉사단으로 추천해 주시고 그런 대규모의 우리 공화당이 잘하는 걸 하자는 것이 특보 추천, 자원봉사단 추천 뭐 그런 대규모 기본 조직 외에도 우리가 조직이 2만 명 읍면동 선거구 이제 투표구 조직까지 하면 한 2만 명이 되는데 그거의 10배가 선대 조직이에요. 20만 명이 선대 조직이 돼야 되고 거기에는 우리 팬클럽도 있고 자원봉사단도 있고 특보단도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대규모로 이제 주변 분들한테 우리 조원진 후보 1만 원 릴레이에 우리 100만 명 1만 원 릴레이 하자. 목표를 세워야 되잖아. 두 번째,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우리한테 우호적인 사람들한테는 야, 내가 특보 추천할게. 그 특보 추천 좀 해라. 그래서 그러한 추천하는데 시스템을 빨리 중앙당에서 선대본부에서 갖춰서 이분은 특보로, 이분은 봉사단으로, 이건 팬클럽으로 이렇게 다 각자가 이 선대본부 실무본부를 오늘부터 가동하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100만에 1만 원 릴레이와 선거 조직 후원의 특보 팬클럽 이렇게 합쳐서 20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선거 운동을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조직이 2만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다른 당이 수백억의 돈을 부어서 선거 운동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 당원 스스로가 조원진이다. 당원 스스로가 우리 공화당이다. 내가 후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그러한 운동들이 이번 11월, 12월 동안 이루어지고 이번 선거 본부 조직을 만든 것도 그러한 구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뭐 본부 조직 만들어가 또 뭐 본부장끼리 싸우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유튜브 선생님들도 오늘 우리 성대 본부가 구성이 됐고 구본부 1실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 제가 오늘 이렇게 좀 길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튼 이 전체 팬클럽 또 특보단화 또 봉사단화 이것을 다각적으로 우리가 좀 이루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천을 많이 해주시고 지금부터도 여러분들 지인 추천을 하셔야 돼요. 지인은 선거 때는 다 그래 합니다. 제가 선거할 때도 제가 아는 지인 만들어서 정말 제 지역구에 O, 세모, X까지 해가지고 이분들이 우리 저한테 대한 우호적인 사람 혹은 말만 하면 좀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도저히 안 되는데 막 이런 연락처를 수도 없이 받습니다. 선거하는 조직은 다 그래 받아요. 그래서 그를 가지고 선거 때는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128일이 짧은 것 같아도 이 11월, 12월 달에 이러한 1만 원 릴레이와 그 다음에 기존의 2만의 기존 선거 당 조직과 그 다음에 20만의 봉사, 특보단 봉사단, 그 다음에 팬클럽 조직이 되면은 그거는 뭐 우리가 바람은 제가 말씀드렸죠. 12월 달, 1월 달 전에 이게 이상한 사건들이 터져요. 거기에서 국민들이 우리 공화당을 통해서 바람이 일어난다는 모습을 여기서 보실 겁니다. 우리가 시장 다녀보면은 이미 지난번에 지동시장 가서 우리 영동시장 쪽인가 그 다음에 패션시장
뭐 몇몇 분들 회장단이 오셔서 간담회 하는데 그분들 이미 우리 공화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 공화당을. 그래서 그때도 뭐 큰 대로 해야 되냐 아니다가 저하고 간담회 하고는 우리 공화당을 찍어야 되겠다. 이런 인식이 바뀌는 거 이미 벌써요. 전국 상인회는 우리 공화당의 이 희망 배달 60차 내용들이 전국적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여쭤봤다고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드 코로나 상백만 장 이상의 이 전단지의 효과도 굉장히 크다. 다른 사람들이 경선하고 저끼리 돈으로 가지고 못 하잖아요. 우리가 실례로 이런 거예요. 광화문에 그때 미래통합당인가? 황교안 사람들이 뭐 2억 5천, 뭐 1억 5천, 2억 이래 돈 들여가지고 모아봐야 우리 반도 안 모이잖아요. 그걸 뭘 의미합니까? 그게 우리의 장점이라. 그게 바닥으로 지금까지 5년 동안 바닥으로 우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소프트, 부드러워져야 된다. 지금까지는 투쟁하느라고 표정들이 그랬지만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오늘 와이프가 서울 왔어. 저보고 아침에 웃으라고 그래가지고 이 주름을 손으로 이렇게 밀어주더라고. 웃으라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 공화당이 그동안에 많이 경직돼 있잖아요. 왜 저 좌파 세력들하고 불의의 세력들하고 저 용기 없는 자들하고 배신자들하고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선거가 128일이니까 주변 분들하고 싸우지 말고 이제 세를 확장하고 제가 그 이제 국민의 바다로 붕덩 뛰어들자는 얘기가 조직은 조직대로 봉사단은 봉사단대로 팬클럽은 팬클럽대로 이렇게 다 갖춰가면서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이제 그러려면 서명대의 그 홍보물이나 또 서명대의 홍보 문구나 혹은 또 서명대에서 나오는 그 음악이나 막 이런 부분들도 이번 본부에서 본부장들이 모이셔서 그런 부분들부터 이제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돼요. 이 2달 사이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선거에 제가 뭐 사실은 자금이 어느 정도 다 거쳤으면은 이 2달 사이에 자금의 반을 써야 되는 겁니다. 11월, 12월 달에. 근데 조금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어서 1만 원 릴레이도 하지만 아무튼 이 2달 사이에 우리가 폭발적으로 뭐 집회할 때 차이가 뭐겠습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나오고 이재명이 나와도 다 모여봐야 1000명 모이는데 우리는 한 번 모이면 5만 명씩 모이더라.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이슈를 정하면은 이제 토요일 날 집회를 다시 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토요일 날 이제 안 가도 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선거라는 건요. 아까 계산해 봤더니 이제 토요일이 19번밖에 없어요. 앞으로 남아있는 토요일이 19번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 토요일 날 이슈 몰이에 또 우리 박정희 대통령 탄신제도 일요일 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 집회 못 하잖아요. 뭐 이런 또 토요일 날 집회를 못 하는 경우를 빼면은 15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15번 집회는 모든 당원들이 직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소라탑에서 몇몇 모이고 제가 출마 선언할 때 또 이번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모이고 그 차원이 아니고 이제 차별화를 우리가 지금까지 잘하던 걸로 차별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젊은 사람들을 전면으로 쭉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비교 우위가 되잖아요. 비교 우위가. 왜 지금은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때하고 달라가지고 좌파들이 혹은 우파들이 서로 입장이 다른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공화당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어요. 안철수 모이는데 500명 모이는 거 우리가 5만 명 모이는 거 그걸로 끝장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대표는 그렇게 얘기해서 토요일 날 집회를 다시 엽니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게 어려운 재정에서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토요일 날 모여보면은 사람이 생각보다 없잖아요. 이걸 하면 선거 못 치러요.
재정이 다른 당에 비해서 아무리 우리가 쓰려고 해도 10분의 1밖에 못 쓰는 우리 당 상황에서 우리가 제대로 가려면은 이제는 우리가 잘하는 거 참여하고 또 옆에 서명 받듯이 우리가 많은 그 우호 세력들을 모으고 또 그분들이 명분상으로 난 뭐 특보라도 하나 달라고 혹은 설득을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그래도 11월 12월 달에 오늘 1일이라서 오늘 전격적으로 발표를 한 게 11월 12월 이걸 하지 않으면은 이제 굉장히 어렵게 될 수 있다. 이제 승부를 걸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유튜브 선생님들께서 제가 월요일 날 물론 유튜브 분들이 지방 다니면서 이래저래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월요일 날은 제가 와주십사 하는 것은 이게 월요일 날이 모든 이제 선거철이 되면 더 그렇습니다. 월요일에 모든 계획들이 준비를 하고 발표를 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바쁘시더라도 월요일 날 회의에는 꼭 좀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공개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분 후에 비공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